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커입니다. 어제 니콜라 영상 올렸는데 하루 만에 100을 돌파했어요. 뭐, 엄청 유명한 유튜버시거나 아니면 되게,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소수 유튜버, 동학개미 유튜버께서도 이제 저보다는 워낙 잘 나오시기 때문에 몇천 명? 구독자도 몇천 명, 몇만 명 가지고 계시고, 한번 올리면은 뭐 순식간에 몇 천회, 몇백 회는 이제 거의 손쉽게 달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스운 숫자겠지만 저는 이제 거의 100을 하루 만에 100을 초과하는 영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니콜라를 다는 순간 조회수가 높겠구나라고 예측했지만 확실히 이렇게 높은 걸 보고 약간 저는 워낙 조회수가 없다 보니까 약간 부담이 또 생기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보통은 이제 그래도 많은 사람이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아요도 없고, 싫어요도 별로 없는데, 유독 니콜라 영상은 유독 싫어요가 먼저 달렸고, 지금 현재 아마 싫어요가 셋이고, 좋아요가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제목은 니콜라로 달아놓고, 정작 니콜라 뭐 탈출법이라, 니콜라 뭐 신주 인수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든지 뭐 이렇게 분석이 있지 않고 결국에는 투자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면 돈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목과 내용이 너무 달라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제 스스로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해보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되게 부담도 많이 느끼면서 오늘은 어제 나의 투자 원칙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고민을 또 이제 원칙적인 원론적인 고민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올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거 아마 합성이고 아마 만든 말일 거예요. 실제로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죠. 근데 되게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웃겨요. Only John Boy's Life Way라고 하는데, 야, 이런 거 잘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보고 되게 웃기다 해서 좀 네이버에 좀 더 이미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존보정신. 그래서 이 존보정신 이거 디자인이 아마 소유권이 있겠죠. 그래서 이쁘다라고 생각해서 나의 뭐야, 닉네임도 좀 요걸로 바꿔볼까. 안녕하세요, 존보정신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이미 있을 것 같긴 한데 되게 멋있네요, 서체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뭐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존버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저번 영상 니콜라 끝에 영상이면 기양지사 단타를 하실 거면은 그냥 우량주로 마음 편하게 단타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라고 이제 스위스 은행가가 알려준 돈의 원리를 굳이 응용해 본다면 라는 저만의 응용법을 알려드렸죠. 그러다가 정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조회수가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3,000% 빠지긴 한데, 제가 이제 구독자가 35명이에요. 제가 이거 아마 영상 시작한 데가 3월 말인가? 이때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지면 4, 5, 6, 7 거의 4개월 정도 되는데, 4개월에 35명이면 정말 적은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5명, 6명, 7명, 그 다음에 25명에서 27명 갔다가 갑자기 2명이 또 손절한다 그럴까요? 또 나가고, 그래서 27에서 다시 25명 되고, 약간 그렇게 딱 보니까 제가 미국 주식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주가 같아요. 25달러에서 27달러. 오늘 27달러. 그러다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27달러에서 갔다가 27명 갔다가 25에 갔다가 결국은 오늘 35명까지 됐는데, 뭐 오늘은 또 34명, 33명을 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또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좀 지날수록 시간이 좀 엄청 더디지만 한 명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요. 이게 존버일까? 라고 이제, 그러니까 저의 유튜브는 작지만, 그래도 저도 영상 같은 것을 계속해서 로딩을 하고 있고, 저도 이런 영상의 코어는 좀 모르겠어요. 조금 많이 개선되는 느낌은 제가 좀 덜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주식 투자 철학이라든지 주식 기법과 그런, 실전에서 좀 약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더 많이 공부하고, 예전보다 적어도 이론적인, 실전은 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더 강해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이 더 많기 때문에
여생이 더 많기 때문에 남은 인생에서는, 여생에서는 조금 더 투자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이런 영상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정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다시 돌아와서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마인드일까? 기법일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니 대표 예를 많이 들지만 그냥 말 그대로 조니 대표 말대로 주식은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게 맞을까? 그냥 진짜 내가 지금 사놓은 게 마이너스 20% 나고 그랬는데 지금 기업은행이 마이너스 18%인데 그냥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20년 30년 뒤에는 지금 기업은행 얼마더라? 8,000원인가. 근데 내가 8만원 가 있을까? 그래서 10배가 되는 거죠 20년 뒤에. 물론 이제 물가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물가 가치를 떠나서 돈 그냥 두면은, 은행에 두면은 1%씩 오르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많이 벌까?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잔고 그냥 통장 내놨어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 상관없이 제 1,000만원은 그냥 1,000만원이지만 주식에 넣으면은 물론 인플레이션이 있었겠지만 주식에 넣어놓으면은 그냥 내가 계좌에 있는 것보다는 똑같이 최소 돈이 일을 해서 10배가 돼 있긴 하겠죠. 8만원. 기업은행이 망했거나 안전이 쓰러지거나, 근데 이제 자본주의 힘을 믿는다면, 조니 대표님 말대로 자본주의 힘을 믿는다면 진짜 20년 뒤에는 제가 한 500만 내놨는데 지금 한 18% 마이너스 나서 한 350인가? 인데 이게 원래 원금이 500이니까 진짜 20년 뒤에는 10배, 16타, 피터 린치가 말했던 16타가 돼서 5천만 원이 돼 있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 그거는 그래서 진짜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 그래서 그 마인드를 제가 기업은행이 엄청 안 좋은 회사도 아니고 그래도 실적이 건실한 은행인데 그냥 굳건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은 일반적인 기법들. 근데 기법을 아예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법에 빠져들면 단점이 뭐냐면 자꾸 단타를 하려고 한다. 나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익을 실현하면은 적정 주가에 도달했으면은 매도를 해야 되나? 라는 이제 고민도 생기고. 피터 린치도 제가 이제 영상 많이 올리고 있는데, 피터 린치도 어쨌든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해서 명확하게 5루타짜리를 그러잖아. 10루타짜리를. 그래서 어찌됐든 매도를 했기 때문에 5루타짜리가 나왔고 10루타짜리가 나온 건데, 이제 과하게 올랐다는 거죠. 그때 매도를 어떤 시점에선 분명 매도를 해야 되는데 책을 보면은 1년 내에 도달한 것도 있고 2, 3년, 3, 4년 뒤에 도달한 것도 있어요. 근데 다는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예시로 봤을 때는 최소 2, 3년 안에 목표했던 5루타, 10루타를 냈고 길게는 3, 4년 그 이상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는 소형 성장률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목표에 도달했으면은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기법도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죠. 과연 뭐가 맞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 제 스스로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제 이제 서점에 갔었죠. 서점에 갔는데 이거 사실 선문준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은 올해 4월인가? 코로나 이후에 나왔어요. 4월에 나온 책인데 이 책 저자님이 말 그대로 이제 닉네임을 쓰고 있죠. 블로그, 네이버에서 블로그도 하시더라고요. 선문준 산타라 치면은 바로 맨 위에 뜹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면은 이분 블로그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분 소개를 하자면 이게 저자 소개에 나와 있어요. 8천만 원 책에도 나와 있고 종잣돈으로 8년 만에 100억 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억에서 8년 만에 100억 원, 그러니까 100배를 만들었던 거죠. 와, 대단하죠? 그래서 누구나 이런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죠. 저 또한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분 책을 사실은 저는 한 5월달인가 서점 가서 봤었어요. 근데 서서 다 보고, 제가 어제 리콜레 영상에도 남겨드렸지만 IC 시스템 있는데 IC 시스템을 산 이유가 이분이 뒤쪽에서 좀 추천을 해요. MC넥스가 아마 카메라 만드는 회사일 거고, IC 시스템이 센서를 만드는 회사인데 적외선 센서를 만드는 회사일 거예요.
두 개의 회사는 내가 이분은 이제 기업을 그 회사를 내가 인수를 한다, M&A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기업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회사가 나온다. 만도, 현대모비스, 나는 사실 인수하지 않겠다. 근데 MC넥스, 뭐 치펜 미디어, 뭐 이런 거에도 나와요. 근데 다 인수하지 않겠다. 근데 유일하게 한 5종목, 6종목을 예로 드는데 이건 제가 뭐 말씀드린 이유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서점 가서 그냥 사지 않고도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C 시스템하고 MC넥스는 내가 사겠다, 인수하겠다 라고 꽝꽝 도장 찍거든요. 그래서 저도 야, 이런 슈퍼개미가 하는 말이면 정말 좋은 종목인 것보다 하면서 사실은 MC넥스랑 IC 시스템을 그 당시에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딱 그 5월달에 불타게 오르거든요. 그 두 개. 책에 나와 있던 단가보다 너무 올라서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사고 있다가 IC 시스템을 좀 고가에 사버렸죠. 그게 제시 리버 무어의 피라미드 전략, 불탄 말을 올라타라라는 해서 오늘도 오를 거다라고 탔는데 고통받고 있죠. 마이너스 12%까지 갔다가 플러스 3% 갔다가 제가 이익을 실현 안 했어요. 이제 더 오른다. 이제 드디어 왔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어제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7%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저는 IC 시스템을 사고 나서 약간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원망할 게 알죠. 주식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데 사실은 재무제표를 보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적자가 나고 있고, 그래서 미래 성장성을 보고 이제 사라고 이제 추천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다시 한번 뒤적이게 됐어요. 이 책이 어떤 리뷰를 또 들었었는데, 지인한테. 이 책의 절반이 사실은 어떤 뭐 투자 마인드에 할애가 돼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서점에서 이제 빨리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인드 쪽은 안 보고 뭐또 뻔한 얘기 하면서 넘겨버리고 뒷부분만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야? 하면서 봤는데 어제 다시 펼쳐본 것은 마인드 부분이 참 좋았다라고 이제 제 지인이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이 좋았지? 라고 보는 겸, 나 IC 시스템이 지금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IC 시스템을 좋다고 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봐보자 라고 해서 다시 펼쳐봤는데 사실 뒷부분 다시 안 보고 앞부분이 너무 좋아서 바로 샀어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다. 어떤 부분이 좋았냐?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자기 그 지인 중에 아시는 분 중에 사업으로 망하시는 계속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물어본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면 당연히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단 그 질문이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질문을 듣고 지금 하는 사업도 앞으로의 사업도 계속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마땅히 다르게 질문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다른 이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좀 저는 약간 뒤통수 받는 느낌이었어요. 애초에 제가 사실 이런 유튜브 영상을 했던 것은 제가 사실은 애초에는 어떻게 유튜브로 돈을 벌어봐야겠다. 제가 부의 초월차선을 맨 처음 읽고 주업, 직장 생활 말고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떤 특정 자본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금이 들어간 사업, 그렇다고 사업 아이템이 완벽한 것도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딱히 생각나는 것은 사실 유튜브밖에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사실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근데 돈을 벌고 싶다가 몇 개 이제 원래 다른 채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했는데 진짜 아무도 찾지 않는 채널이 됐죠. 그래서 그냥 취미로 했다가 다시 이걸 론칭했었을 때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돈을 벌 수 있었을까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물론 인원이 너무 사람이 구독자 수가 별로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랬지만 사실은 뒷부분은 좀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면 제가 누구지? 김샛별 누구시지? 이름 생각 안 나네. 되게 유명하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 유튜브를 한참 봤었는데 이분 정말 맨날 웃고 계시고, 그래서 저한테 이분 영상을 듣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저도 뿌듯해지면서, 저도 지금 되게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코맹맹한 상태에서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이 영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찍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해야 다른 이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 이 말.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은 나의 영상이 다른 사람, 단 한 명의 사람한테도 좀 선한 영향력,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흔들렸었죠. 많이 흔들렸었고, 저도 의도치 않게 약간 단타를 조장하는 방송을 좀 일부 만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근데 의도 자체는 조금, 제가 약간 개인의 경험이지만 의도 자체는 제가 그래도 이익을 봤던 걸로 했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불순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저가 매수는 아직도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저가 매수로 그 엄청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제 남겨둔 그 영상도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투자의 고전들, 피터 린치 책도 읽고 그랬는데, 그런 책에서 얻은 교훈이었어요. 실체가 없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 실체가 나오고 나서 투자해도 맞다. 근데 당신이, 전 니콜라이 CEO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봤지만 니콜라이 CEO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얘도 천재가 맞다 라고 하면 지금 더 투자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거는 정말 길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좀 마음을 좀 다시 다졌어요. 어제 다시 사실 이 영상 바로 만들고 싶었었는데 어제 이 책을 봤거든요. 서점 가서 사왔고 오는 길에 좀 더 봤는데 맞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추가로 합니다. 자신있게 강조하건대 난이도 높은 돈 버는 기술에 도전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 즉 그릇 크기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릇 크기를 키우고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하지요. 기본적으로 마음 그릇이 커져야 지식과 경험을 담아내는 그릇도 함께 커져 관리할 수 있는 액수도 커집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요. 이분이 처음에 8천만 원으로 1억, 2억 만들기도 좀 힘들었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4억, 5억 하는 그 지점이 계속 미끄러졌대요. 4억을 어렵게 도달했는데 다시 2억으로 다시 돌아오고,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의 마음 상태, 그 그릇 크기가, 원래 부의 그릇이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그 돈을 관리할 만한 크기가 아직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사실 단타로 정말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못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기가 불리는 돈이 진짜 10억이 있다 그래도 10억으로 단타로 한다는 것은 한 1, 2% 잠깐 먹고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얻어 걸려서 상 걸리지 않는 상한가 30%. 근데 10억을 연다 그래도 30% 상한가 먹으면 물론 이 순간은 3억을 벌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이 순간에 마이너스 20% 떨어져 가지고 니콜라처럼 일순간에 마이너스 10% 그래서 일순간에 10억으로 일순간에 1억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큰 돈을 벌려고 하면 무조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일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히려 투자 공부를 한답시고 그 어제 팜스빌도 제가 약간 추천 아닌 추천을 했는데 팜스빌이 샀어요. 물론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죠. 전 추가 매수를 하려고 이제 지켜보고 본 겁니다. 근데 팜스빌을 일례로 샀다고 해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잘못 샀네. 잘못 샀나? 잘못 샀어? 하다가 사실 팜스빌의 성장성은 제가 정말로
확신한다 라고 하면, 물론 지금은 확신의 단계는 아니에요.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성장세는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난 건 사실인데, 얘의 비전까지, 그때 얘의 CEO까지, CEO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정말 확신을 가지려면 판스빌 본사에 가서, 아니면 공장에 가서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CEO와 좀 약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을 해서 이 CEO에 대한 확신이 내가 생기게 되면 아마 저의 많은 돈을 집중 투자할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묵혀두면, 2, 3년 묵혀두면 알아서 그 잔고가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이 선물 준 산타 이분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분의 블로그에 가도 그런 글들로 많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저는 되게 공감을 했어요. 좋은 기업을 찾는다고 해놓고, 제가 이제 많은 그 지금 돈들이 어설프게 추가 매수 전략, 그러니까 피라미드 전략을 따라해서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마음 상태가 좀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미국의 CGV인 AMC라든지 그 다음에 니콜라는 뭐 그렇다 치고, 아직 위험 주식인 델타나 아메리칸 항공 이런 데다가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기업이잖아. 코로나만 끝나봐라 라고 해도 이미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항공주들은 엄청나게 적자 기업들이었어요. 뭐 그렇게 내 확신이, 내가 이제 이 그 선물준 산타의 말대로 너 같으면 지금 뭐 델타 항공 인수할래? 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아니지. 미래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는 회복하겠지만, 원래 그리고 적자 기업이었는데 언제 또 그거를 또 정리해고하고 분고쇄신해가지고 혁신해가지고 언제 또 알짜 기업을 환골 탈퇴시키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 나는 인수는 안 할게. 아무리 싸다 그래도 쉽지 않은 기업이야, 사업이야 라고 저는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종목을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요? 네, 안 사야 되는 거죠. 부자의 관점에서 보고 보면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기업입니다. 네.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은 자기 확신이, IC 시스템도 흔들린 이유가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선물준 산타님이 그냥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왜 영업 마이너스인데, 내가 생각하는 인지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영역이고, 자유주행 하려면 아직 당 멀었는데 라는 이제 센서? 그러면 아직 멀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을 하겠지만 아직 자유주행이 눈앞에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멀었는데 라고 이제 생각은 제 인지 범위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정도의 장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면은, 별로 자신 없는, 내 확신이 없는 주식들은 그냥 손절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인생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작 그 얼마를 벌기 위해서 인내심 없는 자에서 인내심 있는 자한테 돈이 간다고는 하지만, 고작 그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내가 인내를 한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시궁창에 들어가서, 너 시궁창에 들어갔는데 조금만 있으면 샤워할 물을 줄게. 거기 안에 계속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매일 한 번씩 샤워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내심이 강한 건가요? 이 시궁창 자체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궁창에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 샤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존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자기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좀 마이너스가 많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회복할 수는 있겠죠. 그걸 바라고 이제 존버 하겠지만, 사실은 조금은 더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봐요. 한 1, 2주 더 있으면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한 1% 먹으면 나올 생각이, 정리를 빨리 할 생각이에요. 되도록이면 정리를 빨리 할 생각이고,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 다시는 그 시궁창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언제 들어갈까? 그러면 너 AMC 이제 안 살까? 라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확실하게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신호, 시그널이 확실하고, 그러면은 회생할 일만 남았다라고 시그널이 확실하게 되면은 저는 그때 AMC는 다시 살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주가는 회복을 한다. 최소 20% 정도는. 그러면 거기에 저는 투자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나 그 워런 버핏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의 조언을 또 한 번 새길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또 역시 선물준 산타를 보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45페이지, 46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하고 투기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맨 처음 일장에서 얘기하는데, 투자는 철저한 분석에 근거하여 자기 온금을 안정성과 적절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다. 그러니까 철저한 분석이에요. 철저한 분석. 벤자민 그레이엄이 철저한 분석, 재무제표 분석하고 시장 성장성을 분석하고, 그리고 안정한가, 세이프티, 안정한가. 벤자민 그레이엄의 입장에서는 제 투자는 아주 쓰레기, 투기행위였죠. 도박행위였던 거예요. 경마장에 간 거랑 똑같습니다. 솔직히. 적절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20장, 거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4가지 원칙을 얘기하면서 끝나거든요. 뭐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은,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가증권,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래서 여기서 주는 사업 이익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라. 그러니까 기업을 재무제표부터 해서 그 사업의 현황 같은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라는 거예요. 철저한 분석. 두 번째 원칙은 경영자, CEO를 보라는 거죠. 경영자.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CEO를 정확하게 좀 계속해서 관찰하고 부도덕한 CEO가 아닌지 계속 봐라. 세 번째 원칙은 확실한 계산을 바탕으로 상당한 이익을 볼 기회가 아니라면 마치 제품을 팔듯이 단순하게 거래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이 많은 거래라면 멀리해야 한다. 그렇죠. 벤자민 그레이엄 답죠. 절대 투기는 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계산해서 마치 제품 팔듯이 단순하게 거래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피터 린치에 나오죠. 냉장고를 살 정도의 시간을 기업을 볼 시간에 투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원칙은 투자자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라라고 마지막은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 인상적이에요. 거의 클로징 멘트인데, 일반 투자자가 스스로 욕심을 다스리고 모범적이고 보수적인 투자로 제한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원칙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만족할 만한 투자 성과를 올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탁월한 성과를 올리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뿐이다. 다시 한번 마음을, 나는 이걸로 인생 역전해야지, 로또 해야지 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건 어렵다는 거죠. 정말 소수의 어떤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랍니다. 탁월한 성과가 어렵지. 그래도 나는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벌래. 연 투자 수익률 10% 정도는 그러니까 5% 정도에 만족할래. 은행 이자가 2%니까 난 5% 정도에 만족할래. 라고 하면 철저한 분석만 한다면 그 정도 5%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투자 성과는 올리기 생각보다 쉽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분석을 하고 돈을 안전한 곳, 여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투자를 하면. 근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오늘의 테마주, 오늘의 상한가 종목에 계속 휘두르고 그걸 계속 따라가고 리딩하는 데 따라가고, 근데 뭐 카드라 지금 놓치면 안 돼, 이런 욕심, 탐욕에 눈이 멀고 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는 거죠. 욕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가지 원칙 제가 읽어드렸는데 필요 없대요. 이겁니다. 스스로 욕심을 다스리고 탐욕을 제어하고 모범적이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원칙은 필요 없다. 욕심 다스리고 보수적으로 되도록이면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이거 확실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 원칙 같은 거 필요 없고 주식시장에 살아남아서
크게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투자 성과는 늘 올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로또 바라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선물 중에서 산타나 벤자민 그레임 말을 종합해 보면 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부하 내동하지 마라. 이렇게 들렸어요. 부하 내동하지 마라. 절대. 그렇게만 하라면 여러분은 투자로 대박은 안 나겠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늘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은 없어요. 절대 돈은 잃지 않습니다. 부하 내동하지만 않는다면. 사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제목이 그거잖아요. 마인드가 중요하냐 기법이 중요하냐. 근데 일단은 원칙 마인드가 중요해요. 아까 부자의 그릇을 키워라, 보수적으로 탐욕을 버려라, 보완내동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분석에 입각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라라는 그런 마인드, 그런 원칙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법이 서야 돼요. 왜?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월가 영웅 계속 제가 읽는 것도 10배 16타짜리 탭 매거짜리 서형 성장추를 찾아내기 위해서죠. 이 사람은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린치는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기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렇게 1번은 기법 1 10m 종목을 찾아라. 10m 종목을 찾아보기 가장 좋은 장소는 집 근처다. 집 근처에 없으면 쇼핑몰 살펴보거나 특히 직장 주변을 뒤져보라. 집 근처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잘 되는 대박 가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경고를 해요. 10m 종목을 어이씨 이거 거의 대박 종목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바로 사지 말래. 여기서 나오잖아요. 던킨 도너츠 매장이 사람들로 북적거려요. 그리고 레이놀드 메탈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알루미늄 주문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로 따지면 포스코 제강이 강철 주문을 엄청나게 받는다 해도 이 회사의 주식을 당장 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 최근 보니까 피터 린치의 기사가 떴더라고요. 맞나? 최근 나왔나? 내가 생활 속에서 주식을 사라 한 건 맞는데 잘 팔리는 것을 그냥 무조건 사라고 한 건 아니다. 맞아, 이 책에서 정확히 나옵니다. 그건 내 주장을 왜곡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그 대박 종목이 있지만 분석을 하라고 그래요. 분석을 해서 이거는 라면이 너무 잘 팔려. 너구리 라면 중에서 뉴 너구리 라면이 너무 잘 팔렸는데 그 너구리 라면을 매출액이 1%밖에 차지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주식의 성장 이익에 별로 기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식 포션을 먼저 분석해라. 근데 뉴 너구리 라면이 그 회사의 제품 두 가지 제품밖에 안 하는데 주력 두 가지 제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력 제품이고 매출 50% 차지하면 무조건 사야겠죠.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은 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성장주 3가지, 그 다음에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저성장주,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로 분류를 하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16타짜리가 해당되어 있는 고성장주, 슈퍼 고성장. 이게 자기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피터 린치도 기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익이다. 그럼 이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책 곳곳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법이에요. 이 기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피터 린치 전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중에 제가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터 린치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더 완숙된 단계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오디오북이 아닌 좀 요약을 해서 정리된 형태로 또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책들 존버하면서 해서 박회계사의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 작기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책들을 인용을 했죠. 실제로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3분의 2 정도 읽었고 박회계사의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은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강추입니다. 강추. 이 책을 소화해 낼 수만 있다면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보수적인 투자의 기본을
습득할 수 있어요. 뭐가 보수적인데? 라고 하면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최소 과거와 같은 패턴만 유지한다면 절대 망하지는 않겠다 라는 거, 아니면 캐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망하기도 힘들다 라는 기업이라 그러면, 그래서 주가가 가치에 비해서 생각보다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아직도 성장의 이력이 좀 남아있다 라는 확신이 든다고 하면은, 그때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그런 재무제표 분석을 했는데 그런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벤자민 그램이 그런 기업을 아주 선호하죠. 그래서 그 돈에 많은 돈을 투자하겠죠. 투자를 하는데, 그렇다고 갈목한 많은 성장,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투자하라고 그러거든요. 미래는 내 재무제표는 정말 좋지만 성장이 너무 더딜 수도 있고, 피터 린치식으로 따진다면 저성장주로 분류되겠죠. 그래서 크게 못 먹는다 그래도 만족할 만한 성과는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은행 금리 이상의 이익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왜? 이 회사는 내가 완벽하게 분석했고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캐시가 들어오고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회사이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책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아마 이 책들은 다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사온 게, 서점 가서 아까 그 선물 준 산타차가 같이 사온 게 미국 주식 스몰캡 인사이드, 스몰캡이 아마 그 중소기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된 성장주를 찾아라. 이 책에 보면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 피터 린치,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한국 코스닥 주식들은 내가 맘만 먹으면은 뭐 다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업 보고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뉴스 검색도 해볼 수 있고, 솔직히 맘만 먹으면, 제가 팜스를 본사 가본다 그랬잖아요. 맘만 먹으면 본사에도 언뜻 가볼 수 있어요. 뭐 진짜로 경비가 3억면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치어도 주위에서 점심 먹으러 나올 때 그 직장 분위기는 좀 바쁜지, 그럼 아니면은 피터 린치가 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청소 여사님이 물어보래요. 그 직장 사람들 바쁘냐고. 그러면은 청소 여사님들 안 바빠, 맨날 놀아 라고 하면 그 기업은 성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진짜 바쁘다 라고 하면은 팜스비를 제가 진짜로 본사에 찾아갈 생각이 있는데, 청소 여사님은 한번 그 인터뷰를 해봐서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너무 바쁘다고 라고 하면, 사실은 아주 긍정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의향이 정말 있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근데 반대로 미국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잖아요. 미국 인터뷰도 했었고.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제가 피터 린치의 책은 즐겨보고 있는데, 피터 린치의 책 자체가 당연히 미국 기반으로 되어 있고, 저 또한 한국도 좋아하긴 하지만 미국에서 제2의 테슬라,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아주 성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참 그 실리콘밸리라 해서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인데, 미국의 내가 재무제표는 볼 수 있어요. 미국의 기업들도. 근데 그것만으로 뭐 영어 기사를 찾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미국의 소형 성장주들을 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제가 영어 뉴스 내용을 검색해 보기 위해서 샀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책은 이 책도 약간 투자 원론에 가까운 건데, 아빠와 딸의 주식 투자 레슨인데, 이 책이 부제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가치 투자자 아빠에게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지혜를 배우다. 그래서 저도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책은 거의 여러분은 똑같아요. 그냥 전에 듣고, 실제로 워런 버핏이 직접 낸 책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 투자자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그 지혜를 이어받은 가치 투자자 아빠가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딸에게 알려줬는지, 좀 가치 투자에 관련된 책이고, 워런 버핏하고 찰리 먼거가 많이 인용되는 것 같아서 덥석 샀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계속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레슨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인드, 원칙에 대한 공부일 것 같고요. 스몰 캡 인사이드나
완벽한 재무제표 분석법, 활용법은 기법에 대한 공부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거를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공부를 해서 제 스스로도 많이 성장하고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오디오북으로도 좀 읽어드리고 오디오북을 읽어드리고 또 제가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릴게요. 영상을 만들어 드린 이유는 원래 그 학습 이론에 있죠. 가장 뛰어난 학습법은 티칭, 가르치는 거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면은 내가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한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 성장하는 것도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아니면 읽으신 분들이라도 요약해서 저의 영상을 들으시면 요약해서 한 번 더 정리한 시간을 가져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저의 영상을 듣는 사람들한테 이득,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입니다. 근데 제 영상에 제 역량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편집 기법이 영상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좀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의 마인드는 저도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생각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계속 만드는 거고요. 어제 또 우연찮게 이 광고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원래 원두 그 커피 광고이던데, 여기 원빈하고 신현민 씨, 이분 어디서 많이 봤었는데 찾아보니까 신현민 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쁘시던데, 너무 이쁘셔가지고 얼굴이 참 참하게 약간 동양적이고 되게 곱게 생기지 않나요? 동양적 미, 참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유난하게 이 CF에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또 이쁜 사진 한번 찾아봤는데, 야, 근데 결론적으로 봐도 결국엔 선남선녀, 정말 잘 어울리죠. 선남선녀 가 외모적으로도 선남선녀가 만나지만, 우리가 또 배우자라고 하면 정말 어울리는 끼리끼리 만나더라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럼 물론 여러분의 피부 관리, 외모 관리도 해야겠지만, 타고난 걸 어떻게 해? 성형수술해도 안 되던데. 근데 외형이 안 되면은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죠? 네, 내면을 가꾸면 되죠. 내면을 가꾸고 그 다음에 아까 오늘 제가 관통한 논리로 따지자면, 내면은 그러니까 우리 부자의 그릇을 키우고 되게 사당 영향력을 하면서, 그러면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정말 마인드만으로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인드만으로 부자가 됐다고 그러면 옆집 할머니가 가장 큰 부자가 돼 있어야 됐어요. 옆집 할머니는 하나 얘인데, 뭐 저희 어머니 보면 참 외갓집이나 뭐 친척들이나 뭐 엄청 잘 챙겨요. 아니 뭐 주위 이웃분들한테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싸주기도 하고 용돈도 엄청 많이 주고.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해. 그러니까 옆집 할머니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되게 인자하시고 인심 좋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사셔. 내가 알기로는 저런 분이 진짜 부자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근데 왜 가난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마음을 가꾸면 따라온다면. 그쵸? 그래서 이것 또한, 근데 사실은 마인드가 선행되긴 해야 돼요. 근데 마인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인드가 선행되고, 조니 대표가 많이 쓰는 용어죠. 금융 문맥. 그분들이 가난한 것은 사이 시스템의 영향일 수도 있고 금융 문맹일 수도 있어요. 오롯하게 적금통, 은행에도 맡길 줄 모르고 적금통에 100원 모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돈이 커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전형적인 근육 문맹이죠. 그래서 마인드를 갖추고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또 공부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선녀를 만나고 싶으시면, 근데 내가 먼저 선남이 돼야겠죠. 잘생긴 사람. 내면이 잘생긴 사람이 돼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했지만 그 기법들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육 문맥에서 탈출해서 금융 영재, 금융 천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멘트는 씨를 뿌리는 마음,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 그리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젠가 저는 신현빈 같은 선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주식 면에서나 주식에서도 신현빈 같은 선녀를 만날 것이고 실제로 현실에서도 신현빈 같은 선녀와 결혼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같이 주식 투자 그리고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